버벌쩍 보이는 대형 매장에 가서 이렇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기 아니고 뭡니까? 눈을 더 베려가지고 오는데 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력 검사를 해줘서 안경을 맞춰줬는데 도수를 6도수, 왼쪽은 5도수 낮춰줬습니다. 도수를 빼줬습니다. 두꺼운 건시 렌즈 얇아진 거죠, 가벼워진 거죠. 어떻게 6도수나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한두 도수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지난 영상을 봐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고수 검안사를 만나면 도수가 빠질 수 있다고 그거의 정확한 실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여학생이 안경을 끼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해준 안경은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켠을 내려놓고 기본만 해주려고 어떻게 오셨냐 하니까 이태를 좀 잡아주시고 안경을 하나 새로 하고 싶다. 그래서 잡아주는 것도 기본만,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온 안경테를 잘못 잡다 부러지면 안 되니까요. 피팅이 쉬운 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안경테를 골라봐라 했더니 제일 저렴한 걸 하겠다 하는 거예요. 알도 제일 저렴한 거, 이 안경과 도수를 똑같이 해줄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검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랑 같이 쓰려면 도수가 한 도수라도 틀리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병행하면서 쓰려면 도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게 좀 불편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를 해줘야죠. 의무죠. 그래서 검사를 쭉 했습니다. 도수가 불필요하게 과교정된 렌즈를 끼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여학생이 가지고 온 안경의 도수를 적었죠. 175에 050, 150에 075, 이 정도 근사치가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여학생이 알고 봤더니 제 고객이었던 거예요. 2015년도부터. 그래서 고객 데이터를 봤어요. 플러스 025에 마이너스 050, C 마이너스 025,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심하게 나쁜 여학생은 아니었던 것이죠. 난시가 있었고 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건시 쪽이 됐다가 원시 쪽이 됐다가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수는 건시가 완연하게 많이 들어간 것이죠. 오른쪽 같은 경우는 7도수가 들어간 겁니다. 마이너스 025 단위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베이스부터 검사를 했죠. 이걸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랬더니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C-025가 나왔고요. 왼쪽은 050에 025가 나왔습니다. 이 도수는 2018년 도수와 비슷합니다. 오른쪽이 주안이었습니다. 오른쪽은 2018년도 도수와 동일하다. 워킹 테스트를 한 5분 정도 했죠. 잘 봐야 된다. 이게 조금이라도 덜 보이거나 하면 말을 해야 된다. 어지럽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도수가 내려갔기 때문에. 어지러운 거는 볼 필요 없고 잘 보이는가를 봐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잘 보인다는 거예요. 2번, 3번 확인을 했습니다. 잘 보이느냐, 문 밖으로 나가서 먼 산을 쳐다봐라 했습니다. 근데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명백히 과교정인 거죠. 그래서 보아하니까 대형 매장에 가서 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검사를 할 때 시력 검사를 시간을 들여서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차분하게 하더냐 그랬더니 아니 그냥 ARK 저 기계 찍고 간단하게 몇 개 물어보고 끝나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안경계의 단면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안경사들도 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안경사들이 그만한 것도 존중해야지 이런 댓글을 다는데,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적당히 해라, 앵간히 해라. 참 앵간히 해야죠. 10분 정도 투자하면 됩니다. 그리고 안경테 그렇게 저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형 매장일수록 비싼 걸 팔죠. 왜냐하면 직원들 월급, 매장의 월세, 투자비가 많으니까 최대한 많이 뽑아야 되잖아요. 화려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안경테 비싼 걸 팝니다. 그러면 도수를 정확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대충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검안사들 10명을 놓고 하면 그 중에 대충 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쫓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들쭉날쭉하지만, 고수 검안사 10명을 데려다 놓고 검사를 하면 비슷하게 나온다. 한두 도수 차이로. 도수를 몇 단계나 제가 빼준 걸까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 7단계 반을 빼준 거죠. 175를 제로로 만들었으니까. 난시는 050인데 025로 했으니까 반도수라고 할 수 있겠죠. 난시 2도수가 구면도수 1도수에 해당하니까 아까 제가 6단계라고 했는데 7단계 반을 빼줬네요. 오른쪽을. 왼쪽은 5단계를 빼줬습니다. 난시 2단계, 근시 4단계 빼줬으니까요. 이 여학생은 저한테 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 여학생 부모를 제가 압니다. 가족끼리 연결돼 있잖아요. 이 여학생하고 연결돼 있는 엄마 이름을 보니까 낯이 익어요. 도수를 보니까 아, 이 엄마가 누구다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엄마, 아빠, 그리고 아빠의 형 다 압니다.
아닙니다. 그 엄마 아빠가 저한테 와서 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넘어가죠.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여학생도 모르겠죠. 제가 얼마나 루틴대로 정석대로 검사를 해서 이 도수를 뽑았는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오래 사귄 여자친구죠. 그런데 남자가 막 바람을 피워요. 한 일주일 전화도 안 돼요. 왜냐하면 바람 피운 여자랑 여행을 간 거죠. 그 여자한테 차이면 또 오는 겁니다. 여자가 없으니까. 고향 같은 여자친구 있잖아요. 막 바람 피우다가 다시 와도 받아주는 그런 사람인가 제가 자괴감이 듭니다. 이러니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참 개탄스럽다. 어떻게 제가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사회라는 것은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제가 바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괴감을 느끼고 이 업을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마땅히 욕을 들어야 될 사람은 욕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여학생은 7도수 반이나 높은데 어떻게 썼을까요? 젊은이니까 쓸 수 있었던 겁니다. 나이 든 사람은 절대 못 쓰죠. 젊은 사람들은 수정체가 말랑말랑하단 말입니다. 1도수 반이면 요 정도, 2도수 반이면 요 정도, 7도수 반이면 요 정도의 건시렌즈를 끼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만큼 수정체가 1도수 반이면 요 정도 두꺼워지는데 7도수 반이면 요 정도 두꺼워지겠죠. 두꺼워지면서 그냥 버틴 겁니다. 왜냐하면 더 두꺼워질 수 있는 커패시티가 있기 때문에 조절력이라는 게 살아있으니까 아직. 그런데 불편하죠. 그래서 흔들린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눈이 불편하다. 수정을 마드파이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고정돼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교정된 게 고정이 돼가지고 수정체가 두꺼워진 상태가 뉴노멀이 돼버리는 거죠. 점점 두꺼워져 가는 악순환의 상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90% 이상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스치는 단어가 있었어요. 뇌리에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HQ라고요. IQ가 있죠. 또 EQ가 있습니다. 지능이라는 것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암기를 잘하는 지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얼굴을 보면 바로 기억을 해내는 그런 지능이 있죠.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름 기억은 잘 못하는데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기억을 잘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상황을 20년 전, 30년 전부터 잘 기억합니다. 친구들 잘 기억 못하더라고요. 그런 지능이 있나 봐요, 제가.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걸로 기승전결해서 이야기 만들어내는 지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몸을 해서 때리면 이길 수 있다는 게 한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두한 같은 경우에 주먹도 셌지만 몸이 아주 빨랐다고 하죠. 주먹이 아무리 세면 뭐합니까? 몸이 느려서 맞으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몸이 빠른 게 기본이죠. 그건 어디에서 오냐면 지능에서 오는 겁니다. IQ가 있죠. 또 상대방과 공감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아주 특화된 지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HQ가 뭘까요? 호구지수입니다. 제가 만든 호구지수. 어떤 사람은 호구를 절대 안 당해요. 왜냐하면 타고난 겁니다. 어벌쩍 보이는 어떤 그런 거는 안 된다. 옷을 하나 사더라도 10년 입고 20년을 입어도 괜찮을 만한 옷, 그런 걸 고르는 게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좋은 물건을 바로 보는 사람, 사기 안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HQ가 높은 사람들이다. HQ 뭐 150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절대 사기를 안 당하는 거죠. 그리고 옷을 하나 사더라도 실패를 절대 안 해요. 근데 HQ가 평균보다 낮은 사람들, 평균이 100 아니겠습니까? 70 정도 되는 사람들, 맨날 뭘 사면은 이상한 거 사고 이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여학생 같은 경우는 HQ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죠. 65 정도 된다. 친구나 부모나 다 비슷비슷하게 흘러가잖아요. 이 부모 제가 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부모의 HQ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죠. 한 75나 되겠죠. 어벌쩍 보이는 대형 매장에 가서 이렇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기 아니고 뭡니까? 눈을 더 베려가지고 오는데 사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7도수 반, 5도수나 빼줬는데 정당한 평가를 못 받는 이런 거는 정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고수 검안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후배 검안사, 안경사들을 볼 낯이 없어요. 정확하게 해줬는데 4만 원, 3만 원, 2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렴하게 하고 나를 안 알아준다고 대충 할 수 있습니까? 양심상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오늘 제가 도수를 7도수 반, 5도수 실제로 빼준 그런 사례를 들어서 정확한 시력 검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한국 안경계의 단면 여실히 보여드렸습니다. HQ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아니, 네가 녹취를 한 것도 아니고 이 값을 어떻게 믿냐? 네가 가라로 적은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말투라든지 억양, 그리고 제 표정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HQ가 높다면 이 사람이 지금 진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바로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알아보니까. HQ가 낮으신 분들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분간이 안 되겠죠. 그런 분들은 구독하지 마시고 저를 다시는 보지 마시고 제가 그만원을 오픈하더라도 혹시나 올 생각을 전혀 안 하시면 됩니다. HQ가 낮으신 분들은 저는 상대를 못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